자, 오늘 만들어 볼 건 드라이 카레입니다. 요즘 카레에 한창 꽂혀 있어 다양한 카레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게 만든 레시피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양파입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양파가 별게 있겠습니까? 그냥 잘게 다져주면 끝입니다. 마늘입니다. 꼬다리를 제거해주고 양파와 마찬가지로 잘게 다져줍니다. 청양고추입니다. 여러분은 피망과 고추가 매운맛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걸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피망은 스코빌 지수가 0에 가까울 정도로 피망이나 고추가 들어가는 요리가 있다면 서로를 대체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카레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스텐팬 하나를 준비해줍니다. 충분한 예열을 하고 기름을 둘러준 뒤 소고기 등심 다진 육을 볶아줄 겁니다. 고기를 볶다 보면 수분이 쫙 나오게 되는데 이 수분들을 모두 증발시키고 고기가 갖고 있던 기름을 쫙 빼내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기가 기름에 튀겨지면서 갈색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고기는 체에 걸러 기름과 분리해줍니다. 이제 양파와 마늘을 볶아줄 건데 방금 고기를 볶으면 고기에 맛있는 성분이 눌러붙어 퐁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물을 넣어 긁어내준 뒤 살짝 갈색빛이 나도록 볶아줍니다. 이 퐁드가 카레에 녹아들며 엄청난 감칠맛을 내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스텐팬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볶아놓은 고기와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이건 제가 밀라노에서 직접 사온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토마토는 야채 중에서 가장 감칠맛이 높은 식재료로 스튜 같은 요리에 사용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바로 코코넛 밀크가 들어갑니다. 카레를 만들 때 물 대신 다른 액체를 사용하면 굉장한 맛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 그 중에서도 녹진한 맛을 내주는 코코넛 밀크를 아주 애용합니다. 코코넛 밀크를 나눠서 넣어주면서 고형 카레가 잘 녹을 수 있게 저어줍니다. 이제 조미료를 넣을 차례. 조미료는 저번 영상과 동일합니다. 큐민, 코리앤더, 설탕, 간장, 우스타 소스, 케찹을 넣어 잘 섞어주면 아주 녹진하고 꾸덕한 드라이 카레가 완성됩니다. 저번에 만든 돼지고기 카레와는 다르게 소고기, 토마토, 코코넛 밀크까지 감칠맛의 집약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진한 맛의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노른자도 하나 얹어 먹으면 뒤통수까지 녹진해지는 그런 카레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카레를 바꿔 먹기에는 상당히 아쉽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응용 요리는 파스타입니다. 이건 빠게리라는 원통형 파스타 중에 가장 넓고 큰 종류입니다. 이런 쇼파스타가 요리하기도 편하고 숟가락으로 소스와 같이 떠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쇼파스타를 설명서에 적힌 대로 삶아준 뒤 건져줍니다. 만들어 놓은 드라이 카레를 넣고 면수를 넣어 차갑게 굳은 카레가 녹으면 파스타와 잘 엉길 수 있게 만테카레를 해줍니다. 밥과 먹을 때와는 다르게 질척해진 소스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여기에 올리브유와 치즈까지 뿌려 먹으면 도대체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알 수 없지만 맛있는 그런 파스타가 됩니다. 이번엔 야키 카레입니다. 후쿠오카 위쪽에 기타큐슈라는 동네의 명물 중 하나가 이 야키 카레입니다. 사실 별다른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카레에 피자치즈를 올려 오븐에 구워내는 일종의 그라탕입니다. 밥에 카레를 얹어주고 피자치즈와 체다치즈 한 장을 올려 230도의 오븐에 10분 동안 구워줍니다. 하지만 10분 정도로는 마치 파는 것 같은 비주얼은 안 나오기 때문에 토치로 마무리를 해주면 불향까지 첨가된 야키 카레가 완성됩니다. 단지 치즈만 올렸을 뿐인데 완전 다른 요리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상당히 괜찮은 요리였습니다. 다음은 신라면입니다.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게 있어서 이걸 이용해 카레 순두부 신라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대파와 토핑으로 올릴 청양고추를 손질해줍니다. 팬에 대파와 기름을 둘러 파기름을 내주고 파의 단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가 타지 않도록 살살 볶아준 뒤 물 300ml와 스프, 면 그리고 카레를 크게 한 스푼 넣어줍니다. 면이 절반 정도 익을 때쯤 순두부 한 봉을 넣고 청양고추를 올려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워낙 유명한 레시피지만 카레 한 스푼으로 완전 다른 라면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 순두부를 넣지 않더라도 추천하는 레시피입니다. 이번엔 토스트입니다. 자취생분들이라면 냉동실에 박혀있는 식빵이나 치즈가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우선 팬에 버터를 잔뜩 녹여준 뒤 식빵의 한쪽 면을 구워줍니다. 식빵을 뒤집어주고 체다치즈, 카레, 피자치즈 순으로 올려줍니다. 이제 식빵을 포개 아주 약불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 뒤집어주면서 구워주면 아주 새까맣게 타게 됩니다. 그래도 쫙쫙 늘어나는 치즈의 풍미에 카레의 진한 맛까지 딱히 거를 타선은 없는 요리였습니다. 마지막 요리는 오므라이스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카레지만 며칠 연속 먹으니 상당히 질려서 다른 조리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함박 스테이크를 하나 만들 겁니다. 드라이 카레를 만들면서 다짐육이 약간 남을 텐데요. 여기에 아무런 간도 하지 않고 그저 치즈 정도만 넣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제 팬에 드라이 카레를 녹여주고 1분만 돌린 햇반을 넣어 볶음밥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오리지널 드라이 카레는 볶음밥이기 때문에 이게 원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믈레트를 이용해 모양을 잡아준 뒤 달걀 지단을 하나 붙여 위에 얹어줍니다. 이제 아까 만든 함박 스테이크를 구울 차례. 사실 함박을 굽는 건 스테이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초마다 뒤집어가며 구워주면 끝. 4cm 정도의 두께의 함박 스테이크를 10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함박 스테이크를 구운 팬에 카레를 녹여주고 생크림을 100ml 정도 넣어줍니다. 스테이크를 구워서 나온 육즙과 카레, 생크림이 섞여 아주 풍미가 지리는 소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고기로 만든 드라이 카레와 다양한 응용 요리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한동안 카레 관련 레시피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